자, 갑니다. 2강의 38번 문장 갈게요. 자, not wearing a hijab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wearing이라는 ing 동명사 앞에 not을 붙여서 부정주어를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럼 not wearing이니까 착용하지 않는 것은 a hijab, 히잡을 착용하지 않는 것은 is a sin. 자, sin은 범죄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범죄입니다. 대신에 sin 같은 경우는 범죄는 범죄인데 도덕적 범죄를 si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범죄입니다. in Islam, 이슬람에서. 그러면서 everything except the hands and face라고 했죠. everything, 모든 것. 명사 everything을 전치사구 except 이하가 앞에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하고 있죠. 영어에서 전치사구는 명사 뒤에 쓰일 때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구로 사용이 되죠. 하지만 전치사구는 형용사구건 부사구건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치사구는 없는 걸로 취급을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 except 뭐를 제외한 the hands and face 손과 얼굴을 제외한 모든 것이 had to be covered 덮여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자, except 나왔으니까 except는 전치사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원래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는 투부정사와 if 명사절을 못 쓰죠. 근데 특이하게 전치사 except는 except를 쓰고 나서 뒤에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명사절, 대절을 쓸 수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특징이에요. 원래 전치사는 명사절, 대절을 목적어로 못 봤지만 전치사 except와 전치사 in이라는 요 두 놈은 대절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except that, that이야를 제외하고 그리고 in that, 뭐뭐라는 점에서 라는 형태로 우리가 외워놓은 거죠. 이해됩니까? except는 뒤에 대절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 39번 문장은요. 자, to read critically 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부정사가 문장 맨 앞에 나왔는데 투부정사에 걸리는 동사가 있죠. 그럼 이때 투부정사는 주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to read critically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means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to read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alytically라고 하면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자, 그러면서 위치 콤마 뒤에 위치니까 그리고 그것은 이라고 해석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to question 의구심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and to think about 그리고 뭐뭐에 대해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the written material 글로 쓰여진 자료를 in front of you 당신 앞에 있는 글로 쓰여진 자료에 대해 생각하고 글로 쓰여진 자료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min 투부정사에 걸리면서 to question과 to think about이 병렬 구조로 묶이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때 written은 pp로 뒤에 있는 material을 수식하는 과거 분사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원래 min 투부정사는 의미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의도하다의 개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min 투부정사와 min ing를 굳이 구별하지 않고 그냥 아무 때나 막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min 투부정사를 의도하다가 아니라 그냥 의미하다라고 선생님이 해석을 해준 거예요. 오케이, 밑에 40번, 41번은 숙제로 여러분들한테 나가겠고요. 자, 한 번만 더 해석할게요, 이 문장은. 그래서 to read critically 비판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의미합니다. to read analytically 분석적으로 읽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의구심을 품고 생각한다는 것을 글로 쓰여진 자료를 당신 앞에 있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도 역시 전치사구인 in front of you가 앞에 있는 material을 뒤에서 후치 수식하고 있는 구조인 거죠. 당연히 전치사구는 명사 수식할 때 뒤에서밖에 수식을 못하죠. 왜냐면 영어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형용사가 단어 하나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구나 절의 형태일 땐 무조건 후치 수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치사는 썼다 하면 뒤에 목적어를 수반하게 되니까 무조건 명사를 수식할 때 후치 수식밖에 못해요. 앞에서 뒤로 수식하는 전치사구는 없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로 가서요. 44번까지 여러분들한테 숙제로 나가고요. 45번으로 가봅시다. 자, 45번에서는 some books라고 하면서 몇몇 책들 그러면서 뒷부분에 useful이라는 형용사가 붙어있죠? 유용한. 그런데 뭐에 유용한?
for students preparing for the competitive exams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for students, 학생들에게 유용한 책들이래요. 그런데 뭐 하고 있는 학생들? preparing for, 뭐뭐에 대해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 그러면서 the competitive exam, 경쟁적인 시험에 대해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유용한 몇몇 책들은, 그럼 결국 주어가 앞에 있는 some books고 were가 문장의 동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were procured in the school library라고 얘기를 했죠. procure라고 하면 배치하다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were procured,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어디에? In the school library, 학교 도서관에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앞에 부분에 주어가 some book으로 쓰이면서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지는 개념이죠. 그리고 이렇게 형용사가 명사를 뒤에서 후치 수식하게 되면 항상 명사와 형용사 사이에는 뭐가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주격 관계 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항상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같이 확인 한번 해 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에 46번, 47번, 48번은 굳이 안 해도 되겠고요. 뒤로 넘어가서 51번으로 가봅니다. 자, 51번 문장에서는 자, 네거티브 애드버타이징이라고 얘기를 했죠. 자, 부정적인 광고래요. 근데 뭐에 있어서, 자, 요런 거 좀 잘 보세요. 앞에 부분에 애드버타이징은 누가 봐도 동사에 ing를 붙인 거죠. 그런데 애드버타이즈는 광고하다라는 타동사잖아요. 그럼 원래 애드버타이즈에 걸리는 목적어가 뒤에 있어야 되죠. 근데 목적어가 없네요. 그럼 얘는 동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명사의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ing를 붙인 동명사지만 애드버타이징 자체는 목적어가 없이 쓰이기 때문에 동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그냥 명사의 개념이라고요. 얘는 목적어가 없는 그냥 명사의 개념이니까 앞에 부분에 부사가 아니라 누가 수식을 하고 있어요? 형용사가 수식을 하고 있죠. 이거 잘 봐야 됩니다. 동사의 ing를, 예를 들어서 이 문장이 이렇게 바뀌어 나오는 거예요. 애드버타이징을 이렇게 끝내지 않고 advertising the product 이렇게 표현하고 뒷부분에 어쩌고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때 advertising은 뒤에 목적어를 달고 있죠. 그럼 얘는 명사의 개념이 아니라 동명사의 개념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럼 앞에 부분에 negative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 negativelly라는 부사를 써야 됩니다. 이해돼요? 동사적 성질이 살아있는 동명사는 부사가 수식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동사적 성질이 없는 그냥 명사는 형용사가 수식을 하는 겁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네거티브 애드버타이징, 부정적인 광고는, 근데 뭐에 있어서? in political campaigns라고 했죠. 정치적인 캠페인에 있어서 부정적인 광고는 isn'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선 정치 캠페인과 관련돼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광고나 이런 걸 얘기하겠죠?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대요. 그러면서 it creates, 그것은 창조합니다. The impression이라고 하면서 인상을 창조합니다. 어떤 인상? That all politicians, 모든 정치가들이 are corrupt, 부패했다는, 혹은 incompetent, 무능하다는, 혹은 둘 다라는 인상을 창출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거고요. 이때 it은 대명사로서 네거티브 애드버타이징을 연결하고 있는 대명사 it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이 문장 한 번 더 해석할까요? 자, 부정적인 광고는 정치적인 캠페인에 있어서 자, isn't desirable,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정적인 광고는 창출합니다. 인상을. 모든 정치가들이 부패하거나 무능력하거나 그 둘 다라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뒷부분 애들은 여러분들에게 숙제로 나가고요. 자, 다음 58번 문장으로요. 자, it is necessary라고 하면서 필수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이때 쓰이는 it은 가짜 주어가 되겠고요. 뒤에 나와 있는 to where이 투부정사로 진짜 주어가 되는 거죠. 얘들아, 우리 가주어 진주어는 언제 쓰는 거라고 했어요? 가주어 진주어는 언제 쓰는 거니?
주어가 길 때라고 알고 있으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좋아요. 명진이 같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선생님이 물어볼 때 제발 표현을 최대한 하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당연히 틀리니까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지 다 알고 있는데 미쳤다고 학원비 내고 여기서 하고 있나요? 돈 받고 가르쳐주고 있겠죠? 그러니까 제발 표현을 하셔야 선생님이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이 부분은 우리 이제 방학 시작하고 나면 다음 주서부터 선생님이 기본 개념 정리를 좀 잡아줄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 정리는 선택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아, 나는 내신 대비 같은 거 할 때 문법 정리나 어순 배열 같은 걸 잘 못한다는 학생들은 그 기본 개념 정리 수업을 추가로 들으시면 돼요. 그건 당연히 무료로 진행하고요. 토요일하고 일요일에 저녁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와서 듣도록 하세요. 자, 우리 영어에서 문장에 주어라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들이 총 13가지가 있죠. 주어라는 자리에 쓸 수 있는 애들은 당연히 명사류라고 불려지는 애들이고요. 명사류 13가지는 달달달달달 외우고 계셔야 돼요. 당연히. 그래야 얘는 명사로서 사용될 수 있는 거구나. 얘는 명사가 아니구나. 이 개념을 알 수 있겠죠. 재우가 칠판 좀 봐봐. 요거 책에 없어. 자, 영어에서 주어처럼 쓸 수 있는 애는 첫 번째 당연히 명사라는 애 있죠? 얘는 태생이 명사이네요. 데스크, 북, people 이런 애들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명사를 대신하는 누가 있었고요? 당연히 대명사라는 애 있었죠? 세 번째로는 명사, 구라는 애가 있었죠? 우리 구라는 건 단어 몇 개 이상? 2개 이상을 구라고 하고요. 단어가 2개라고 해서 무조건 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단어 2개 이상이 묶여서 하나의 품사처럼 쓰여야만 구라는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명사구, 형용사구 이런 애들이 있었죠. 영어에서 명사구는 다시 4가지로 나뉘어지죠. 하나는 더 플러스 형용사였었고요. 1학년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수업한 학생들은 팔품사 정리하면서 전부 들었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명사구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나뉘어지고 더 플러스 형용사는 다시 둘로 나뉘어져서 형용사의 해석이나 맥락에 따라서 형용사 people을 쓰거나 또는 형용사 띵의 형태로 바뀔 수 있는 애였었죠. 대신 이 2개는 되게 중요해요. 왜? 형용사 people이 되면 얘는 무슨 취급을 하고 복수 취급을 하는 거고 형용사 띵이 되면 얘는 무슨 취급을 하고 단수 취급을 하게 되죠. 그래서 뒤에 있는 동사의 수일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 명사구로 쓰이는 대표적인 애로 to 플러스 동사 원형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있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동사에 ing를 붙이는 동명사가 있었죠. 선생님 동명사는 딱 봐도 단어가 하나인데 왜 명사 구에 들어갑니까? 얘는 동명사다 보니까 동사적 성질이 살아있죠. 그래서 대부분 뒤에 보어나 목적어나 수식어구가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명사 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사구 네 번째로 누구 있었고요?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라는 애가 있었죠. 의문사 뒤에 투부정사를 쓰는 의문사 투부정사는 명사 구로 사용이 됩니다. 윤재야 감상 중이에요? 누구 생각하고 있어요? 그녀 생각하고 있어요? 날 보면서? 정신 차리시고 빨리. 의문사 플러스 투부정사를 쓰게 되면 얘는 의문사하게 동사할지라고 해석이 되는 애였었고요. 의문사 투부정사도 쓰였다 하면 무조건 명사 구로 쓰입니다. 주목보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해야 돼요.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네 번째로 명사절이라는 애가 있죠. 우리 영어에서 절이라는 개념은 뭐라고 했어요? 절이라는 개념은 주어 동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주어 동사는 절이 아니라 문장이에요. 절이라는 말을 하려면 주어 동사 앞에 뭐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의 의미를 가지는 애가 있어야만 절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접속사 주어 동사가 하나의 품사 기능을 하고 있어야만 절이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영어에서 명사절이라고 불려지는 애들 또다시 쫙 구별이 되죠.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 있었고요? 접속사 대절 있었죠. 당연히 접속사 대절은 주어 동사 받아서 주어가 동사하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두 번째로 접속사를 사용하는 명사절로 whether절이 있었죠. whether 주어 동사를 써서 주어가 동사 하는지 하지 않는지. 세 번째 명사절로는 접속사 if절이 있었죠. 접속사 if절은 whether절과 해석은 똑같죠. 대신 주의해야 될 포인트가 뭐였고요? 명사절로 쓰이는 if절은 오로지 누구 뒤에서만 명사절로 쓰이는 if절은 오로지 누구 뒤에서만 쓰여요? 무조건 타동사 뒤에서만 쓰여요. 즉 타동사의 목적어로만 명사절 if절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주어 자리에는
선생님이 명사처럼 쓰이는 애를 전부 정리는 하고 있지만 if 명사절은 주어 자리에는 쓰여 못 쓰여? 절대로 못 쓰이겠죠? 타동사 뒤에밖에 못 쓰니까. 그리고 얘네와 함께 네 번째로 사용되는 애는 누가 있었고요? 관계대명사 what절이 있었죠? 당연히 관계대명사 what절은 동사가 붙어 있거나 주어 동사가 붙어 있어요. 당연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죠. 그러니까 접속사 기능이 들어있는 애입니다. 그리고 얘와 함께 다섯 번째로 누구를 사용하고요? 우리 미친 듯이 많이 배웠던 의문사 주어 동사죠. 이걸 유식한 말로 뭐라고 불렀고요? 간접 의문문이라고 불렀고요. 간접 의문문인 의주동은 문장에서 하나의 명사처럼 쓰이는 절입니다. 의문사 역시 문장에서 접속사의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얘와 함께 복합관계 대명사라는 애가 있었죠. 복합관계 대명사의 종류는 딱 세 개. whoever를 사용하거나 whichever를 사용하거나 whatever를 사용하거나. 그래서 whoever는 누구든, whichever는 어느 것이든, whatever는 무엇이든 이라고 해석이 됐고요. 자, 마지막으로 사용되는 명사절 마지막 하나는 관계부사절이었었죠. 요 관계부사절은 좀 잘 보셔야 돼요. 영어에서 관계부사절은 원래 100% 형용사절이라고 우리가 배워요. 왜냐면 관계부사는 앞에 있는 선행사인 명사를 수식하는 절이거든요. 그런데 관계부사들 중에 앞에 누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선행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있어요. 대신 관계부사 앞에 있는 선행사는 아무 때나 지워지는 건 아니죠. 이 선행사가 대표 선행사일 때 지워집니다. 관계부사에 사용되는 대표 선행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는 the time, 하나는 the place, 하나는 the reason, 그리고 하나는 너무나 유명한 the way. 그래서 이 대표 선행사가 나오게 되면 관계부사 when, 관계부사 where, 관계부사 why, 관계부사 how를 썼을 때 선행사와 관계부사 둘 중 아무거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중 이 선행사인 얘 대표 선행사가 지워지게 되면 원래 해석이 없는 관계부사절은 앞에 있는 선행사의 의미를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 the time이 빠진 when은 뭐뭐하는 시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선행사 place가 빠진 where는 뭐뭐하는 곳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되고요. 선행사 reason이 빠진 why는 뭐뭐하는 이유라고 해석이 되고요. 얘들아 the way와 how는 한 문장에 같이 써보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쓰죠? 그래서 the way가 지워지면서 how를 쓰면 이때 how는 해석할 때 무조건 뭐라고 해석했어요? 뭐뭐하는 방법이라고 해석을 했죠. 왜냐면 선행사의 명사적 의미를 관계부사 how가 흡수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됐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쓴 얘네가 영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사류 전체예요. 얘네를 제외하고 명사처럼 쓰일 수 있는 애는 영어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써준 얘네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if절까지 포함하면 총 14가지죠. 하지만 이 중 주어로 쓰일 수 있는 건 몇 가지? 총 13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해됩니까? 자, 근데 여기까지 온 이유가 있죠. 영어에서 쓰이는 이 14가지의 명사류는 크게 딱 두 분류로 분류가 돼요. 어떻게 분류가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잘립니다.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는 명사나 대명사나 더 플러스 형용사는 얘네가 문장의 주어로 쓰일 때 무조건 뭘 확인해야 돼요?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대명사가 단수냐 복수냐, 더 플러스 형용사가 형용사 people이냐 형용사 thing이냐, 이걸 다 구별해야 되죠. 하지만 밑에 있는 이 11가지는 싸그리 다 묶어서 무조건 무슨 취급을 해요? 싹 다 단수 취급을 하죠. 그래서 주어 자리에 얘네가 나오면 전부 is를 쓰거나 일반 동사에 s를 붙이죠. 이제 연계교제 할 때는 what절이 복수로 취급되는 경우가 나오긴 합니다. 관계대명사 what절은 the thing 대시되기도 하지만 the things 대시되기도 하거든요. 그거는 번외로 일단 빼놓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때려 죽여도 뭘 못 만들어요? 이 세 가지 명사류는 때려 죽여도 뭘 만들어? 뭘 못 만들어? 가주어 it을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만들어요. 이 세 가지는 아무리 길건 아무리 짧건에 상관없이 주어 자리에 오더라도 가주어를 죽었다 깨어나도 못 씁니다.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나머지 10가지는 길고 짧고에 상관없이 언제든지 가주어 it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됐습니까? 이게 가주어의 개념이에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제 연계교재 나오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많이 쓰일 거예요. 원래 선행사와 관계대명사는 붙여 쓰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그런데 선행사와 관계부사가 떨어지면서 이 어법을 써야 되는 유형이 엄청나게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주어 자리에 명사를 쓰는 경우. 이해됩니까? 이거 하면서 선생님이 1학년 겨울방학 때 선생님이랑 수업한 학생들한테 예문 들어줬던 게 이거예요. The book was expensive. 와십니까? 대십니까? 물어봐 놓고 자 이렇게 문법 문제가 나오는 거죠. 실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던 애고 연계교재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구문입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와십니까? 대십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와시에요? 대시에요? 이거 왔어야 돼요? 됐어야 돼요? 인간 보나요? 네. 나 지금 스크린 속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아니죠? 자, 잘 보세요. 자, 얘는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가봅시다. 와시냐 대시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재우가 빨리 와시냐 대시냐를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뒷문장을 먼저 봐야 된다고 했죠? 얘는 딱 봐도 뒤에 was라는 동사 붙어 있으니까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문장이네요. 그럼 확실히 관계대명사 자리죠. 그럼 관계대명사 와시냐 대시냐는 앞에 선행사 유무로 결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expensive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비싼이라는 뜻의 형용사잖아요. 그럼 형용사는 선행사 기능을 못하죠. 그럼 선행사 없네? 그럼 와시구나. 이렇게 해서 다들 틀린다고요. 잘 보세요. 일단 대시냐 와시냐를 물어봤을 때 정답이 what이라면 이걸 꼭 구별하셔야 돼요. 영어에서 사용되는 관계대명사 what절은 100% 무슨 절이라고요? 명사절이라고요. 명사절은 문장에서 명사 기능을 해야 되죠. 그럼 이 명사절은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중 한 가지 역할을 꼭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 문장에 정답이 what이 된다면 더 북이 주어고 비동사는 대표적인 이형식 동사고 이형식 동사 뒤에 형용사로 주격보어 다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더 이상 문장에서 필요한 주목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왓절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써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아니 선생님 왜 대시 됩니까? 관계대명사 대신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선행사가 없습니다. 이 대시 정답이 되는 이유는 뭐 때문에? 이 대신 앞에 있는 선행사 더북을 수식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선생님 왜요? 그럼 선행사랑 관계대명사랑 이렇게 멀리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게 가주어 진주어의 성질에서 나오는 어법이라고요. 앞에 나와 있는 주어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는 가주어 it을 절대로 못 쓰죠. 그래서 명사나 대명사나 더 플러스 형용사가 주어 자리에 나오고 이 주어를 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바로 뒤에 붙어 있다면 주어 뒤에서 수식하던 형용사절을 어디로 보낼 수 있어요? 문장 끝으로 보낼 수 있어요. 이게 법칙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주어 자리를 최대한 좁히려고 하는 거죠. 이해됩니까? 진짜 많이 씁니다. 이 구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가주어는 그냥 주어가 길 때 쓰는 게 아니라 명사, 대명사, 더 플러스 형용사가 아닐 때 쓰는 겁니다. 이해돼요? 그리고 이 문제가 나오게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야 이거 해석으로 찾아보는 거야. 야 근데 어느 천년에 이걸 해석해가지고 맞냐 틀리냐를 어떻게 해석합니까? 짧은 문장도 해석이 잘 안 돼 죽겠는데. 그래서 항상 이 어법을 머릿속에 넣어놓으셔야 되고 대시냐 와시냐에서 정답이 와시 되면 꼭 뭘 확인해라? 그 왓절이 주목보 중 한 가지 역할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확인해야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 부분 꼭 점검하셔야 돼요. 얘네들은 무조건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얘네들 중 하나가 문장 앞에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얘네들 중 하나가 문장 앞에 없다면 문장은 도치가 일어나 있는 거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영어가. 자 그래서 여기서도 자 it is necessary라고 하면서 얘는 투부정사가 주어져? 투부정사니까 길고 짧고에 상관없이 무조건 가주어 쓸 수 있는 거고요. going is hard라고 해봅시다. 가는 것은 어렵다. 근데 그걸 선생님이 가주어 is를 쓰겠대요. it is hard going. 돼 안 돼? 당연히 된다고요. 왜? going은 동명사라 가주어 진주어를 언제든 쓸 수 있거든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주어가 길 때 쓰는 게 가주어다. 이건 완전 콩글리시인 겁니다. 그럼 주어가 길 때라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비교급 만들 때 er 붙이는 경우랑 모어 붙일 때 뭐라고 해요? 3음절 이상 단어에 모어를 붙이는 이렇게 기준이 있죠. 근데 가주어 진주어는 주어가 길 때,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목적어가 길 때 완전 개콩글리시라고요. 됐습니까? 이 개념 꼭 아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가봅시다. 연계교재 하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정말 많이. 외국인들한테는 되게 흔한 건데 어법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문장이 나오면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이 개념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꼭. 자,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it is necessary 필수적입니다. 그러면서 투부정사 앞에 for 플러스 목적격 들어간 거죠? 그럼 얘네는 당연히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거고요. 의미상의 주어는 for people인데 뒤쪽에 entering the laboratory라는 이 ing 현재 분사구가 앞에 people을 다시 수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수적입니다. 근데 누가? 사람들이. 근데 어떤 사람들이? 실험실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to wear 착용하는 것은 뭐를 protective clothing이라고 하면 방호구죠. 그래서 방호구를 착용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뭐 방호구라고 해도 되고 방호복이라고 해도 괜찮고요. 오케이, 나머지 부분은 뒤쪽에 빨간 글씨 62번밖에 없네요. 자, 62번에서는 자, recess라고 얘기를 했죠. recess는 휴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는 휴기라고도 얘기를 하죠. 회의와 회의 중에 휴식을 갖는 걸 recess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recess 자체가 침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돼요. 맥락에 맞춰 해석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ecess, 휴식은 should be a time, 시간이어야 합니다. for kids, 아이들이 뭐 하는 시간? to have a break, 휴식을 취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무엇으로부터? From the structure of school day, 학교에서의 하루에 대한 구조 속에서. 여기서 structure는 구조 또는 틀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겠죠. 그래서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의 구조로부터의 휴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to release energy, release는 방출하다라는 뜻이었고요. 방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on their own, 그들 스스로의 텀으로. 자, 이런 거 봐보세요. 야, 지금 이 문장에서 해석할 때 이 텀은 해석이 뭐로 나와야 돼요? 봐보세요, 다시. 휴식은 시간이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휴식을 가지는 무엇으로부터?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의 틀로부터 방출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그들 자신의 텀으로. 그럼 이때 텀은 뭐라고 해석돼야 돼? 방식이라고 해석되면 되겠죠.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이렇게 언어를 맥락에 맞춰서 해석하는 연습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 풀고 오답노트 할 때 선생님이 웬만해서 답지를 참조하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 오답노트 할 때는 답지를 참조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단어를 찾지 말고 답지 속에서 이 단어의 의미를 찾으라고요. 그래야 맥락상 이 단어의 의미가 뭐구나, 이게 연습이 돼야 실제 모의고사 문제나 내신 문제 풀 때 수능 문제를 푸는데 수능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럼 단어를 모를 때 맥락을 통해서 대충 이런 의미겠구나, 이렇게 유추하는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and 그리고 socialize with. 자, socialize with라고 하면 사교 활동을 하다라는 뜻이고요. socialize with는 사교 활동하다. 그러니까 사교 활동하다가 괜히 어려우면 그냥 사귀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귀기 위한 their friends, 그들의 친구들을 사귀기 위한 그러한 휴식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이 문장 전체 다시 한번 전체 해석해 볼게요. 자, 휴식은 시간이 되어야만 합니다. 아이들이 휴식을 가지는. 그러면서 from the structure of the school day, 학교에서 보내는 하루의 구조 속에서 to release energy, 에너지를 방출하기 위해 그들 자신의 방식으로. 그리고 사귀기 위해 그들의 친구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뒤쪽으로 가서 몇 번이야? 63번 문장이요. 자, tipping이라는 표현을 썼죠? 우리 팁이라는 애는 의미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팁의 가장 기본적인 뜻은 사례금이라는 뜻도 있고 조언이라는 뜻도 있죠. 그런데 명사로 쓰이면 끝부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당연히 여기는 ing 붙이니까 동사가 되겠고요. 동사로 쓰이면 조언을 해주다, 사례금을 주다, 또는 동사로 기울이다라는 뜻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맥락상 해석을 해야죠. 그래서 tipping is a way. 자, tipping은 방법입니다. 뭐 하는 방법? of expressing,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왜 이거 내신 때 징그럽게 했죠? way는 무슨 명사라고요?
미래지향 명사라고요. 명사 자체에 미래 의미가 들어가 있죠. 이런 미래지향 명사는 ing가 바로 수식하지 못하고 of ing 써야 된다.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of expressing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뭘? 당신의 만족을 뭐에 대해서? with the service 그 서비스에 대해서 satisfaction이나 satisfied가 나오고 뒤에 with가 나오면 뭐뭐의 만족이라는 의미가 되죠. 자, 그러면서 so 그래서 it's polite이라고 했죠. 이때 이시 또다시 가짜 주어네요. polite은 예의 바른이라는 뜻이었고요. 예의 바른 겁니다. 예의 바른 건 사람의 뭐예요? 성격이죠. 와, 이거 한참 됐죠. 들은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을 쓰게 되어 있죠. 사람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가 있으면 of 목적격을 쓰게 되어 있었고요. 사람의 성격이 없으면 for 목적격을 쓰는 거였죠. 그래서 예의 바른 겁니다. of you, 당신이 to tip, 팁을 주는 것이 예의 바른 겁니다. 사례금을 주는 것이 예의 바른 겁니다. but 그러나 impolite 예의 바르지 못한 겁니다. 무례한이라는 뜻이죠. 뭐가? of the staff 직원이 to expect it 사례금을 기대하는 것은 무례한 것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다시 문장에서 다시 쫙 해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 티핑은 당연히 팁을 주는 것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자, 팁을 주는 것은 방법입니다. 표현하는 당신의 만족을 그 서비스에. 그래서 예의 바른 겁니다. 당신이 팁을 주는 것은. 그러나 예의 바르지 못한 겁니다. 직원이 그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밑에 64번은 넘어가고요. 자, 65번 갑니다. 오케이, 두 문장만 넣으면 되네요. 몇 분이야? 40분씩 지금. 편집은 못하고 계시. 자, 65번 문장에서는 자, processed food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process는 처리하다라는 뜻이고 processed라는 pp가 명사 앞에 쓰이면 처리되어진 그래서 특히 음식이나 먹는 것 앞에 processed가 들어가면 가공된이라는 의미로 해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가공되어진 음식들은 cause 야기시킵니다. younger people 더욱더 어린 사람들이 뭐 하도록 to have different sensation 이 have 가지도록 그러면서 different sensation 다른 감각을 가지도록 그런데 뭐의 감각? taste 맛에 대한 감각 그래서 sensation of taste는 한 군데로 묶어서 뭐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냥 미각이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래서 다른 미각을 가지도록 야기시킵니다 무엇으로부터? from the older generation 더 나이가 든 세대로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고요 different를 쓰고 나서 different 뒤에 from을 쓰게 되거나 또는 different 뒤에 than을 쓰게 되면 뭐뭐와 다른이라는 형태로 해석이 들어가죠. 그래서 다시 한번 해석해볼게요. 자, 가공된 음식들은 야기시킵니다. 더 어린 사람들이 다른 미각을 가지도록 더 나이든 세대와는 달리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나머지 부분 역시 여러분들한테 해석 숙제로 나가고요. 자, 밑에 69번 문장 마무리 하나 들어갑니다. 자, 도치 구문이죠. 자, 도치는 일단 이걸 보셔야 돼요. 문장의 앞에를 봤더니 리틀이라는 애가 떡하니 나와 있죠. 당연히 이때 리틀은 당연히 형용사로 쓰이고 있니? 형용사로 쓰이고 있니? 부사로 쓰이고 있니? 리틀은 지금 형용사야, 부사야? 당연히 부사죠. 왜냐면 영어에서 부정 형용사인 리틀과 few는 형용사로 쓰이면 무조건 뒤에 명사를 달고 나오거든요. 리틀과 few는 형용사로 쓰이면 무조건 한정적 용법밖에 없어요. 뒤에 명사가 없이는 사용이 안 됩니다. 당연히 리틀이 작은이라는 의미로 쓰일 때 명사 없이 쓰이기도 하고요. 그럼 리틀이라는 얘가 문장 맨 앞에 나오면서 뭐가 되는 거고요? 부정부사가 되는 거고요. 부정부사가 문장 맨 앞에 오면 문장은 100% 뭘 일으켜요? 도치를 일으키죠. 대신 문장에 사용된 동사가 뭐가 되는 거고요? know라는 일반 동사죠. 일반 동사는 도치를 시킬 때 일반 동사가 나오지 않고 대동사 does, did를 사용하죠. 그래서 little did 그리고 이렇게 부정어가 문장 앞에 나오면 항상 부정어는 어디에 넣어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동사에 넣어서 해석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little did를 딱 봤을 때 얘네 해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주어를 먼저 잡아서 작가와 감독과 그리고 프로듀서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런데 뭘 알지 못했대요? 데디아를
그 드라마가 would become 될 거라는 것을 a major success 거대한 성공이 될 거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고요. 됐습니까? 우리 남은 시간에 이거 모의고사 문제 풀기는 조금 빡세겠네요. 이게 마지막이죠, 2강에. 오케이, 챕터 2의 마지막 부분이라 지금 남은 시간이 6분밖에 없어서 여기다가 간략하게만 정리 한번 합시다. 영어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케이스들 전부 알고 계셔야 되죠? 일단 문장 맨 앞에 뭐가 등장할 때? 부정부사가 등장할 때 영어에서 부정부사를 나타내는 little이라던가 또는 not only라던가 또는 not until이라던가 또는 hardly라던가 또는 scarcely 또는 rarely 또는 seldom 요런 애들이 문장 맨 앞에 나오게 되면 당연히 문장은 도치를 일으켜죠. 대신 주의할 점은 뭐였고요? 비동사나 조동사가 나오면 주어하고 무조건 자리를 바꾸고요. 만약 일반 동사가 나와 있다면 도치를 시킬 때 do나 does나 did를 이용해서 주어를 쓰고 일반 동사는 무조건 원형의 형태가 돼야 돼요. 다시 한번 확인해 놓으시고요. 자, 두 번째로 일어나는 도치는 뭐의 도치였고요? 보어가 문장 아니다. 보어 먼저 하지 봅시다. 두 번째로 일어나는 도치는 문장에서 누구를 사용할 때? only를 사용할 때. 우리 only는 only 자체에 무슨 의미가 들어가 있다고요? 부정의 의미가 들어갔다고 있죠. only you라고 하면 오직 너. 다시 얘기하면 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아닌 이런 의미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only는 특이하게 only가 단독으로 문장 앞에 올 때는 도치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요. 그런데 only가 문장 앞에 나오면서 only 뒤에 단어를 달고 있거나 당연히 이 단어는 부사밖에 안 되겠죠. only의 품사가 부사니까 only 뒤에 부사가 붙거나 또는 어떤 명사구가 달라붙거나 뭐 명사구일 필요 없이 그냥 아무구나 붙어도 되죠. 또는 절의 형태가 달라붙을 경우 only 뒤에 단어나 구나 절이 수반돼서 나오게 되면 이 only구 뒤에 나오는 문장에 뭐가 일어나요? 도치가 일어나죠. 대신 only도 부정부사의 개념으로 들어가서 도치를 일으킬 때 비동사나 조동사면 주어와 자리를 바꾸고 일반 동사의 도치라면 do, does, did를 쓰고 주어 플러스 일반 동사의 원형을 쓰는 형태로 이렇게 도치가 일어나고요. 됐습니까?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세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도치는 가정법의 도치였었죠. 자, 가정법을 도치하는 경우는 당연히 if 가정법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고요. 그런데 if 가정법은 종류가 딱 정해져 있죠. 뭘로? if 주어 동사의 과거형이나 if 주어를 쓰고 had pp를 쓰거나 아니면 if 주어 쓰고 우쿠슈마 동사 원형을 쓰죠. 이게 if 가정법 과거의 전체 형태예요. if 가정법 과거를 쓰는 경우와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는 경우죠. 됐습니까? 당연히 if 가정법에서 if가 지워지게 되면 문장에 뭐가 일어나게 되고요? 도치가 일어나게 되고요. 대신 이 도치의 경우 비동사나 조동사면 역시 마찬가지로 주어랑 자리만 바꾸면 되고요. 일반 동사를 쓰고 있었다면 did가 앞으로 나오면서 did 주어 동사의 원형 또는 had pp를 쓰고 있었다면 had 주어 pp라는 형태로 이렇게 도치가 딱 고정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해돼요 이거? 뭐 수빈아 선생님한테 질문하세요. 이거? 동사 과거요. 그래서 if 가정법의 도치도 비동사와 조동사면 자리 바꾸고 일반 동사면 did를 써야 되죠. 당연히 가정법이니까 과거 시제밖에 안 쓰고 있겠죠. 그리고 had pp를 쓰고 있다면 우리 영어에서 완료 시제에 쓰이는 had는 조동사죠. 그러니까 도치시킬 때 무조건 had가 앞으로 나오게 됩니다. 영어에서 사용되는 도치는 딱 요 세 종류의 도치만 일반 동사일 때 do, does, did를 사용해요.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 도치는 일반 동사여도 주어랑 자리를 바꿉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이 도치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일반 동사를 도치시킬 때 일반 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오지 않고 do, does, did를 써서 일어나는 도치라고 해요. 됐어요? 자, 그리고 얘네와 함께 일어나는 도치 또 뭐 있었어요? 부사구에 의한 도치가 있었죠?
부사구 중에서도 당연히 뭘 나타내는 부사구?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 시간이나 이유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문장 앞에 올 때 도치를 시켜도 그만 안 시켜도 그만입니다. 그런데 영어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나오면 문장에서 도치가 일어나는 경우와 도치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었죠. 대신에 장소 부사구가 나왔는데 도치가 안 일어났대요. 어떤 경우? 우리 예문 하나만 해봅시다. 그거 여기 있어 라고 할 때 여러분들 뭐라고 해요? Here is it 이렇게 표현해요? Here is it 이렇게 표현해. 뭔가 어색하지 않아? Here it is 라고 표현하죠. 야 우리 도착했어 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Here we are 이라고 표현을 하죠.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왔을 땐 문장의 주어가 뭐라면? 대명사라면 절대